안녕하세요. 네, 이번 김혜주의 해주쇼 TV의 코너 얘기해주쇼에서는요, 특별한 말씀 두 번째를 이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주 교수의 연극영화과 입시 노하우 2 실전편입니다. 연극영화과 입시 노하우 1 인성편에 이어서 이번 콘텐츠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당부드릴 말씀은요. 이번 콘텐츠 역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모든 연극영화과 교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연기예술학과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연극영화과 실기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편견 갖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영화과 입시생 여러분, 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모든 분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1번 외설과 욕설 자제. 네, 아무래도 대학 입시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외설과 욕설이 들어있는 자유연기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기 상황이고 연기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욕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음, 야한 얘기를, 야한 상황과 얘기를 계속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음, 입시의 현장이니만큼 제가 어떤 뭐 바른 생활의 대사만 하라는 뜻은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듣기가 계속 듣고 있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어쨌든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로 한두 마디 들어있는 거는 괜찮지만요. 일부러 그걸 꼭 고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나친 외설과 욕설은 좀 피하셨으면 그게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대학 입시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스처와 움직임. 몸이 굳어있지 않게 그리고 적당한 제스처와 몸을 좀 움직이면서 대사를 말로써 자연스럽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어 있는 느낌은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스처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말할 때마다 마디마디 어절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막 포인트를 주면서 계속 박자를 메트로놈처럼 그 박자기처럼 음악계에서 박자기처럼 막 계속 좀 나는 네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신이 없고 또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 지나친 제스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래 얘기해봐. 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막 한두 번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뭐 감정을 조금 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사들을 좀 더 적당한 제스처와 몸을 좀 이렇게 어, 걷는 게 필요할 때는 살짝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다가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은 카메라 안에서 어, 입시는 또 카메라 촬영이 다 있거든요. 또 공정한 그 시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화면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다 보시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카메라 존을, 카메라 그 영역을 그 한도 내에서 음, 가볍게 움직이면서 대사를 하는 부분, 또 움직이다가도 멈춰서 대사를 하는 부분, 약간의 적당한 제스처가 필요한 부분은 하는 부분, 그런 곳은 조금 섞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대사는 특기로. 사투리와 사극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 연기보다는 저는 특기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된 자유 연기는요, 현대극의 자연스러운 연기, 번역극보다는 현대극의 자연스러운 연기, 일상 연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특기의 핵심.
특기는요, 클라이맥스가 결정 부분이 30초 이내에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빨리 뭔가 강조점 핵심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게 보통 이제 50초에서 1분 10초 정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집중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클라이맥스가 30초 이전에 나와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각인이 조금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 연기를 또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특기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신이 중요하거든요. 이어진 여러 가지 이어진 비슷한 이미지로 본인의 이미지를 한정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같은 대사, 다른 감정. 같은 대사를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으로도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정도 다른 감정과 상황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시키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연기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대사를 첫 번째, 웃으면서 삐친 듯, 2번째, 화를 억누르며, 3번째, 울먹이며로 해보겠습니다.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마. 장난도 한두 번이지. 너 삼진 아웃 몰라? 나 화내기 직전이거든. 진짜야. 요거를 3가지 감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자, 1번. 웃으며 삐친 듯.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마. 장난도 한두 번이지. 너 삼진 아웃 몰라? 나 화내기 직전이거든. 진짜야. 자, 2번째. 분위기를 확 바꿔서 화를 억누르며.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마. 장난도 한두 번이지. 너 삼진 아웃 몰라? 나 화내기 직전이거든. 진짜야. 네. 네, 다음 3번째. 울먹이며.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마. 장난도 한두 번이지. 너 삼진 아웃 몰라? 나 화내기 직전이거든. 진짜야. 네. 여러분, 좀 손발이 오글거리더라도 일단은 저는 상황을 보여드린 것이니 3가지 버전으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대사, 다른 감정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굉장히 연기력, 순발력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6번. 연기법 피처링 악쓰기 금지. 악쓰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취해서 울고 웃다가 악쓰고 또 눈물 흘리다가 몸을 부르르 떨고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 빼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빠져서 혼자 연기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본인에 취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한 연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기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액션과 리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심사위원님들 눈을 너무 똑바로 바라보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심사위원님들, 그 교수님들 뭐 이마 위라든지 머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님과 심사위원님 사이 있잖아요. 사이에 허공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선을 정확하게 주는 거는 좋은데요. 그 자체를 너무 똑바로 보면서 화를 너무 낸다든지 너무 이렇게 뭐죠? 그런 또 반대로 너무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웃는 연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조금 민망할 수가 있어서 상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되 어떤 정확한 점을 하나를 본인이 찍고 정확한 눈보다는 찍고
그 점을 향해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힘 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악을 쓰면서 하다가 다 소리 지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하는 것보다는요. 근데 많이들 화를 많이 내세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기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힘 빼는 연기도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7번째, 우물거림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신다고 왜 우물우물거려서 화술이 안 되신다면 그 연기는 자연스러운 것도 잘한 연기도 아닙니다. 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되 화술은 나오게끔 정확한 발음은 어느 정도는 들리게끔 하셔야 돼요. 살짝의 강약도 있어야 되고요. 8번째, 그 학교에 온 동기와 작품. 동기는 함께 공부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 이유죠. 그래서 그 학교에 왜 왔는지 그 동기, 그 학교만의 특징을 공부해 가셔서 왜 그 학교를 선택해서 시험 보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물어보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연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군데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떨어진 곳이 있다면 그걸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 떨어진 곳은 왜 떨어진 것 같은지 이유 분석. 이럴 경우에는요.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단점을 솔직히 말하되 어느 정도는 이 점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고 합격하면 장기간의 변화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서 완전히 고치려고 합니다를 의지를 피력해 주세요. 지금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 보여주지 못하시면은 호언장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은 하되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는지를 표현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합격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극복해서 나아가겠다, 발전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9번째, 연기, 연극, 영화, 배우의 정의. 그러니까 연기란 무엇인가, 연극이란 무엇인가, 영화란 무엇인가, 배우란 무엇인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 가세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왜 그 학교를 왔는지는 아까 8번째에서 했죠. 그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거, 아주 핵심적인 여기 주춧돌이 되는 이런 단어에 전공하는 이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 시험의 방향성과 핵심이 보이고요. 네, 그걸 또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자유연기. 준비한 자유연기가 누구의 작품이고 어떤 분의 작품이고 공연은 보았는지 그리고 공연을 보았다면 누구 연출 그리고 또 영화 작품이라면 그 영화 감독은 누구 그리고 주연은 누구인지 그리고 공연을 봤다면 공연은 어느 극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언제 보았는지 이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실 수 있고 어떠한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즉흥 연기. 상황이 이제 간단한 글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상황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말로 설명하듯 표현하지 마시고요. 창의적이고 반전이 돋보이게 그러나 자연스러움이 포인트인 연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지금 지어낸 즉흥 연기 상황 문장을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만약에요. 지나가다가 절교한 친구와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지나가다가 절교한 친구와 마주친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예 들어볼게요. 오케이. 이게 나왔구나. 알겠어.
절교한 친구가 저 앞에 오고 있네? 가서 말을 해야겠다. 이게요. 지금 이미 문장에서 지나가다가 절교한 친구와 마주친다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절교한 친구가 저 앞에서 오고 있네? 가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상황을 연기로 그대로 풀지 말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문장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불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미 지나가다가 절교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절교한 친구가 오고 있구나. 이미 이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웬일이야? 이렇게 바로 그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자, 그렇게 설명하듯이 이미 나와 있는 거를 하면 지나치게 연기도 늘어질 수가 있고 연기 자체도 돋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주 교수의 해주쇼 TV 얘기해 주셨고요. 연극영화과 입시 노하우 두 번째 이야기 실전편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극영화과 입시 노하우 2편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의 부모님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 모두 힘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쇼 TV의 김혜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